안녕하세요. 급등 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담는 남자 청소부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RFHIC입니다. RFHI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이 회사의 자회사죠. RF 시스템즈, 이 시스템즈 소개해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회사인데, 일단은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RFHIC의 자회사죠. RF 머터리얼주였나요? 갑자기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회사로 인수가 되었고 RF 그룹, RF 가족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쳐다볼 건 RFHIC니까요.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늘 보니 최근에 한국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통신 테마주 sek터 중에 이 통신 분야가 조금 떠오를 것 같습니다. 통신이 왜 갑자기 떠오르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테마가 떠오른다면 가장 탄탄한 기업이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RFHIC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트레이딩 뷰로 넘어왔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단에 지금 보이는 이 두 개의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두 개의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신 HTS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뷰를 주로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종합적인 분석,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방금 보여드린 저런 보조 지표 데이터로 테마주를 분석하고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트레이더입니다. 혹시 이런 저에게 도움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금 애먹고 있는 종목 분석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여기 번호 나가고 있죠. 010-7318-9563 이 번호로 청소부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RFHIC 본격적으로 넘어와서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건 일봉 차트고,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보기로는 이 정도 구간이에요. 아마 이때부터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조금 매집을 하지 않았나 본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하단 보조 지표에서도 추세가 갑자기 급증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다시 HTS로 넘어가야 하는데, HTS로 넘어가서 일단은 외국인들 움직임을 최근에 보면요. 제가 집계 기간을 4월 30일부터 최근까지 잡아뒀는데 4월 23일부터 보시면 외국인들 엄청나게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죠. 보시면 매도가 거의 없습니다. 매도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외국인들 물량 담는 게 심상치가 않다. 아마 이건 좀 미리 준비를 좀 해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 매집을 끝내고 이미 준비는 끝났다. 그래서 다음 주는 6월이죠. 돌아오는 6월에는 이 통신 관련 테마가 조금 집중을 받지 않을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요. 아무튼 이 구간에서 지금 매집을 했으니 그 이후에 이 개미 털기 구간이 나오는 건 확실시된 내용이죠. 여기서 가볍게 한번 개미들을 털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언론 보도들 뿌려대면서 급등하는 모습 볼 수 있었죠. 물론 오늘 RFHIC 같은 경우에는 다른 통신 테마주들과는 다르게 상한가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 비슷하게 올라간 종목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부실 기업들. 제가 말하는 부실이란 적자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이렇다한 실적 없고 이런 기업들이 보통 이런 테마 갑자기 집중받기 시작하면 날아가는 건 전부 다 아실 거고, 우리는 그런 부실한 기업보다는 지금처럼 탄탄한 기업을 한번 돌아보자는 생각에 지금 영상 제작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RFHIC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통신 그리고 방산 이 분야에 있어서 어떤 분야를 맡고 있냐면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관련해서 이미 많은 기업들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고, 주 공급원은 LIG 넥스원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한국 방산 섹터에서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저도 몇 번씩이나 추천드린 종목이고. 자, 아무튼 RFHIC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법인이 있습니다. 생산 공장도 갖추고 있고요. RFHIC US 코퍼레이션이라고 미국에 이미 현재 법인을 가지고 있고 현지에서 생산까지 가능한 업체다. 이 부분 일단 처음에
설명드리는 이유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RFHI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국산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 등에 이미 본인들의 기술력으로 만든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70억 규모 K2 전차 수신 전단기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뉴스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장비 업계에서는 사실 RFHIC 이전부터 꾸준히 집중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뒤에 설명드릴 거고,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 역시 전년 대비 그러니까 800%나 상승을 했죠. 그만큼 지금 보시는 RFHIC는 통신 섹터에 편입되어 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 상당히 탄탄한 회사다. 이 부분이 우리 투자의 리스크를 상당히 줄여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FHIC가 주요 납품처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LIG 넥스원. 이 LIG 넥스원 출신의 부사장까지 영입을 할 정도로 사실 판로 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이전에도 꾸준하게 보여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의 통신 관련 섹터가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대선 후보들 입에서 5G를 넘어서 6G 상용화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통신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보시는 이 기사는 사실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언론 보도 같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또 이런 말들이 돌고 있어요. 젠슨왕, 즉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9개 협력사와 6G 적용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런 기사도 꾸준히 보도되어 왔는데 이거는 사실 한 10일 전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언론 보도 역시 방금 보셨던 대선 후보들과 묶어서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통신 섹터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겁니다. 스타링크. 이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승인을 받았어요. 이 승인을 받고 나서 갑자기 통신 관련 종목들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머스크의 스타링크,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일단은 제가 바로 뒤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 올해 2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지금이 5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늦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타링크 코리아의 국경 간 공급 협정 등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도 스타링크의 서비스 영업권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스타링크가 무엇이냐? 이게 올해 3월쯤에 나온 기사인데요. 사실 이런 기사가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스타링크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을 잘 해두신 기사고,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여기 사진이 나와 있었는데 이걸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망은 광 케이블이죠. 광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 통신을 공급해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저고도 위성을 지구 경계권 밖으로 띄워서 여기서 인터넷을 지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 광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광 케이블 연결이 안 되면 인터넷 사용도 힘들죠. 그러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이나 아니면 저 통신공사가 힘든 오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타 극지대죠. 이런 곳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지금까지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고도 위성에서 이 인터넷을 직접 공급을 해주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죠. 이걸 노리고 머스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지금까지 일단은 위성을 몇 개나 띄웠느냐, 이 부분은 아래에 나와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약 8,000개 정도의 저고도 위성을 띄워놨고 이후에 이걸 42,000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5년 정도 내에 위성 개수를 이 정도로 늘린다고 하고,
이 위성 같은 경우에 적어도 위성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았어요. 일단 뭐 천문학자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행성 같은 거 관측할 때 거슬린다고 싫어하는데 사실 그에 비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 이득이나 효과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스타링크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거고요. 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스타링크가 9개월 동안 극지방 테스트를 완료를 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북극에 설치되어 있는 스타링크 수신 안테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극지대에 뭐 지하에 이렇게 광 케이블 매설 작업이 가능할까요? 제반 시설을 갖추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스타링크의 수신 안테나 하나만 가지고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이거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죠. 일론 머스크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타링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 사용료가 뭐 한국 환율 기준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수신 안테나가 한 70만 원 정도 한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한민국 인터넷 시장에 비해서 사용료는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도 설명드리듯이 이런 뭐 도서 지역 오지 같은 곳에서는 사실 이 광케이블 공사가 힘들기 때문에 가입 거절이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그런 곳에서는 일단은 확실하게 사용자가 급증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선 쪽이죠. 여기 선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타링크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뭐 환영할 만한 사항이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 있어서 다가오는 6월이죠. 다음 장 개장하면 아마 월이 바뀌죠. 6월로 벌써 6월이네요. 올해도 참 빨리 가는 것 같고, 6월에는 제가 볼 때 첫째 주는 통신 관련 테마주들이 조금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통신 관련해서 이 통신 관련 섹터가 왜 주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저도 뭐 3가지 정도 이유를 설명드렸었죠. 자, 3가지 이유가 뭐였죠? 처음에는 대선 공약이죠. 조기 대선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있었고, 그리고 2번째는 엔비디아, 3번째가 방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스타링크, 그 3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스타링크의 한국 정부 승인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강합니다. 뭐 나머지는 이 2개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도 꾸준히 언급이 되어 있었고, 스타링크가 가장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통신 관련 테마주들이 집중받을 때는 보통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부실 기업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게 이런 RFHIC 이런 기업에 투자하셔서 리스크를 조금 줄이시면서 수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고, 앞으로도 제 채널, 제 영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좋은 정보와 종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